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의 난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4년 8월 26일 월요일날 판매 방송했던 분에 대해서 간략한 재배법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재배법을 설명드릴 때는 대부분 농원에서 키웠던 물건입니다. 키웠던 물건이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문헌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키웠던 농원에서 관리하는 거 경험에서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혀 키워보지 않았던 물건들은 당연히 자료에 의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난주 판매한 것 중에서 브라질 품종 중에서 저희가 17번, 18번이에요. 파파라타, 로브라하고 상기니아하고 크러싱한 거라고, 그 다음에 파파라타, 프라미아 하고 세미알바 두 개, 뿌리가 없는 안초인데 요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참 신기하게도 세미알바 플라미아 셀프는 플라미아는 저는 화형도 괜찮고 독특해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을까 생각했는데 둘 다 인기가 무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셨는데도 못 보내드리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진한 색 있죠, 파라타에서 플라미아, 저기 인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렬한 색깔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저희 난 학생님들의 평균 연령층이 가장 많이 돼 있는 연령층이 4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요 선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그래프에 눈에 띄지도 않았던 젊은 세대 10대, 20대 분들도 이제 구독자층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역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강렬하고 화려한 색깔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판매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아무리 갖고 싶어도 일단 초보자분들은 피하시고, 또 이런 뿌리 없는 거를 키워보지 못했던 분들, 안 해봤던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삼가 구매 안 하시고 나중에 뿌리 내리면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판매한 저로서는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보시면 이 난초가 특히 이제 카틀리아는 수분과 양분의 저장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측정한 건 없어요.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 남미 대륙을 최초 발견하고 어느 때쯤 카틀리아를 발견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쯤 카틀리아를 채취했든 식물학자가 채취했든 아니면 그 보물을 사이에다가 완충제로 꼈든 간에 그게 유럽까지 올 때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에 와서 도착해서 살았어요. 그럼 중간에 배에서 키웠을까요? 얘를 뽑아서 이렇게 키워서 갖고 왔을까?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때는 재배하는 방법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저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 긴 기간을. 그렇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난을 키워보면 난초는 저장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탈수가 생기고 잎이 노랗게 떨어져서 결국에는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식물인 나는 1차 저장은 뿌리에 물을 저장하는데 일단 뿌리가 없어요. 저장할 데 없죠. 그 다음에 2차로 가장 완벽하게 저장하는 데가 어디지? 벌브죠. 시더 벌브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줄기가, 그러니까 위구형 줄기가 비대해져 갖고 마치 그 벌브처럼 흉내를 낸 거예요. 하여튼 기능은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양분과 수분을 저장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렸을 때는 수분을 흡수하고 증산작용하고 빛을 받아서, 그죠? 수분과 양분하고 만나서 그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이런 분이 있어요. 없는데 그거 없으니까 빨리 광합성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원래 키우던 환경, 빛이 좀 있는 반그늘, 반양지 사이에서 놔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아니야,
더 빚이 많아야 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뿌리가 없는 이 카틸리아는 광합성 할 수 있냐요? 근데 하긴 하겠지만 미약하겠죠. 있는 양분 갖고 광합성을 해야 되는 거지, 결코 광합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만 생깁니다. 탈수만. 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다 저금을 했는데 이자도 붙고, 그죠? 그다음에 저금을 하고 또 돈을 쓰고 벌 것도 월급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빼서만 쓰는 거야. 그죠? 빼서 쓰는데 갑자기 뿌리가 딱 내렸어. 그럼 뭐죠? 그게 다시 직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인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가 좀 무서웠지만. 그럼 이게 카틸리아는 특히 다른 난초도 그런데 특히 카틸리아 오늘 중요한 말씀드리면 보세요. 빛, 온도, 습도, 물, 환기, 식재, 화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상태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는 빛입니다. 절대적으로 빛이 센 데 있으면 탈수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흡수 못하기 때문에 얘가 탈수되고 에너지 자꾸 뺏겨요. 그럼 뿌리 빨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릴 에너지도 없이 자꾸 뺏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잎이 노랗게 됩니다. 계속 노랗게 돼요. 노랗게 되다가 이제 벌브까지 완전 쪼그라지면 이제 살리기 힘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빛이 세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반그늘이나 반그늘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조명이 있고 여기 빛이 들어오는데 이쪽 뒤편은 이 정도면 진짜 거의 햇빛에 의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표현보다 빛 때문에 밝아 그냥. 그 정도 선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두운 데 놔두면 어두운 데 놔둬도 뿌리는 내려요. 뿌리는 내리고 나중에 되는데 이게 이제 까맣게 변하면서 아무래도 어두운 데 있을 때는 그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최악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놔두는 거고 첫 번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당연히 이런 거 하면서 고온에 아주 높은 데만 찜질 같은 데 넣어놓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추운 데 넣어놓겠어요? 냉장고 문 열고 이렇게 넣어놓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상온이겠죠. 상온이면 뭐, 낮에는 지금 뭐, 한 30도, 초반에서 중반 갈 거고, 저녁 때 되면은 20도, 그 정도 전후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온도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심는 경우도 있는데, 심으면 저는 볼 때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습도하고 연관도 돼 있는데 심게 되면 이렇게 식재를 심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이제 수입 들어와서 물론 뿌리가 없는 경우는 키우다가 분촉해서 없는 경우도 있고 뿌리가 죽어서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수입할 때 검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분채 들어올 수 있는 국가가 있고 화분을 저희가 뭐 이거 무게나 수입하는 비용 때문에 뿌리를 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검역법상 검역법에 나오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에디셔널이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역증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분채 수입이 들어오려면 현지 농장에서 네트에서 키워야 되고 망을 쳐야 되고 다이위 몇 센치에서 키워야 되는 그런 거를 하면 허가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야, 당신네 나라 검역소에서 니네 인증받아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거는 태국 가능하고요. 대만도 화분채 갖고 옵니다. 근데 그 나라조차도 어떤 농장은 그런 검역소에서 허가를 받은 데가 있고 장소가 안 받은 데가 있어요. 근데 수출 전문으로 하는 데는 받았기 때문에 화분채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농가들은 검역증의 부기사항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뽑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뭐 좋아서 뽑아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뿌리를 잘랐잖아요. 그 뿌리를 잘랐어요. 잘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도 소독도 하고 다 했지만 1차적으로는 병이 옮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어놨을 때 뿌리가 없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습도가 높은 건 좋지만 뿌리에서 물을 먹을 수 없는데 여기다 물을 줘서 뭐 하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안 심는 게 낫다. 또 심었을 때 습하면 이 부분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데도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블랙낫이라든지 다른 곰팡이균에 감염돼요. 그다음에 아니면 후자림이라든지 아니면 진무름병 이런 거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넣어놓으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화분에 넣어놓는데 이렇게 넣어놓을 때 수태 같은 거를 놓던가 밖을 살짝 놓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내가 매일 관찰은 하지만 뿌리가 어느 순간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뿌리가 어렵게 내린 뿌리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폭신폭신한 용도로 해서 놔두고 거기에 스프레이해서 물만 살짝 수분기만 살짝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태 놓고 이렇게 살짝 놓고 그늘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어느 순간 되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릴 때 언제쯤 심으면 좋습니까? 그러는데 뿌리는 여기 요 부분이 이제 특이하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하얀 게 보여요. 생장점이 보이다가 갑자기 여러 개가 따닥따닥 생겨요. 뿌리가. 그러고 이제 그 사이에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 금방 자랍니다. 근데 이때 건조하면 생장점이 나오다가 건조하든가 추우면 생장점이 딱 멈춰요. 그럼 다시 또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에 보여서 아주 작게 0.5에서 아니면 이렇게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심는 게 좋고 좀 늦어서 뭐 길게 이렇게 심었을 좀 이만큼 길게 나왔을 때 심었다고 뭐 치명적이고 그러진 않는데 가장 안전한 거는 이렇게 눈이 생장점이 보여서 이렇게 뽕뽕뽕 뿌리가 이렇게 살살 보이잖아요. 그때쯤 심는데 그때 심으면 지주대를 잡아서 심는 게 좋죠.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빛은 말씀드렸어요. 온도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습도.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습도를 70% 80% 잡기가 어려워요. 낮의 습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밤의 습도입니다. 밤의 습도. 뿌려주세요. 밤에 뿌려야 돼. 밤의 습도인데, 얘를 놔뒀을 때 밤의 습도가 높아지려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그죠? 여기다 이렇게 케이스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씌워줘도 돼요. 근데 그때 씌워줄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금건부가 환기가 안 됐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폭 밑에까지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위에만 좀 뒤집어서 습도가 유지하는 게 좋고 안 되면 이런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그런 데 구멍 막 뚫어갖고 페트병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환기예요. 자, 온도도 적당하게 25도, 30도 사이 됐고 빛은 반 그늘을 해서 그늘 사이에 넣어서 또 괜찮고 습도는 40%대 막 이렇게 가겠죠. 근데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물이나 습도를 많이 물을 주고 올렸는데 환기가 안 됐다. 이건 가장 심각합니다. 환기가 안 되면 바로 곰팡이가 쓸어서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서히 뿌리가 못 내려서 에너지를 못 가져오니까 얘네들이 서서히 말라서 버티다 뿌리 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요. 이래서 죽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곰팡이나 이런 통기, 환기가 불량해서 곰팡이가 생기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될 수 있으면 환기가 잘 되고 습도가 있고 반 그늘에서 그러니까 그늘 사이, 완전 그늘 아니고요. 빛이 좀 환하게 들어오는 곳에 놔두면 뿌리가 내리는데 요때 이게 운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정확히 보기에는 들어오면 어떤 것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뿌리가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왔어요. 같은 형제들이야. 근데 어떤 애들은 뿌리가 좀 더딘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진짜 더딘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대부분이 저희 그쪽에서 뿌리 말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빠른 애들은 오는 도중에 내린 애들이 있어요. 진짜 2, 3일. 저희는 배로 안 들어와요. 비행기로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운이 맡기려고 배로 들어와. 절대 안, 배로 들어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미 뿌리를 잘랐을 때 반응해서 바로 나온 애들도 있고 보통은 들어와서 보름 정도면 다 움트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움트리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끝까지 심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비료는 줘봐야 못 먹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를 주는데 이때는 활력제, 아미노산결이나 이런 활력제 있죠. 저희 거 중에서 또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뽀빠이에서 수출한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댓글에 써놓을게요. 옛날에 깜빡깜빡해요. 그런 활력제를 주는 게 좋은데 여기 안 되니까 스프레이를 뿌려서 낮에 말고 주로 밤이나 새벽에 요 잎 뒷면에
뿌려주면 2%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러고 혹시라도 놔뒀는데 너무 쪼글쪼글해야 된다 그러면 물속에다가 이렇게 해서 비료탄 물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서너 시간 정도 있다 빼면 된다. 이거 너무 거꾸로 해서 오랫동안 있으면 짓물러요. 하루까지 괜찮아요. 일반 물은 하루까지 괜찮긴 한데 너무 그 이상 넣으면 짓물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숨이 막혀서 짓물르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전혀 상관없고, 또 플라스틱 분이냐 토분에 넣느냐가 좋고요. 빛이 들어가는 게 좋냐 안 들어가는 게 좋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토분이라도 통기가 잘 되는 토분에 두는 게 좋은데, 저희는 플라스틱 토분에 합니다. 그리고 자꾸 쓰러지니까 여기다 수제 좀 채워놓고 이런 판 같은 데 이렇게 꽂아놓죠. 꽂아놓긴 하는데 해외 다른 사례들도 보니까 해외에서는 통기가 잘 되는 토분에다가 넣어놓으라는 분이 있어요. 식재 없이 넣어놓으면 토분 겉에만 밤에 토분에다 뿌려줘. 물을 뿌려줘. 그럼 토분이 어떻게 수분을 흡수하죠. 수분을 흡수한 토분이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습도가 너무 심하게 유지는 안 돼요. 토분에서 살살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밤새 유지되죠. 그리고 그 토분은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완전히 물에 잠궜을 때가 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말라요. 수태가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러지 않은 시간이면 서너 시간 정도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만 하는 김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토분이 없는 관계로 갖다 놓은 샘플 토분을 넣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작잖아요. 근데 좀 큰 토분이야. 이렇게 넣어놨어. 그러면은 밤에 이 토분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 뿌리면 먹죠. 이렇게 먹죠. 이렇게 보면 물이 사라져요. 금방 흡수가 빠르니까. 그죠? 바로 사라지죠. 하지만 이 안에는 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밤에 물에 담갔다가 빼면 습이 꽉 찼겠죠. 그리고 그렇게 놔두면 습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아마 토분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놔뒀는데도 너무 막 탈수가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하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런 페트병 있죠? 페트병 딱 잘라서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 안에 집어넣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습도만 너무 생각을 해서 그대로 넣어놨을 경우에 곰팡이가 쓸 수 있다. 환기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구멍을 좀 이렇게 뚫어서 넣어놓으면 습도도 유지되고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빨리빨리. 1번에 이제 바닐라 이렇게 들어와 있죠. 바닐라는 착생식물입니다. 착생이에요. 이거 보통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남미 쪽이잖아. 남미. 쪽에서 아주 습한 환경에서도 하고, 생각보다는 저온은 아주까지 못 견디지만 10도까지는 견디고, 최고 온도는 33도, 34도까지 견디고요. 얘는 이제 뿌리가 올라가잖아요. 지상 뿌리하고 지하 뿌리가 있어요. 밑에 내리면 뭐 지하 뿌리고 위에 있으면 지상 뿌리죠. 근데 바닐라는 제가 봤는데 뿌리를 뽑아봤어요. 뿌리를 뽑아봤더니 신기하게도 밑에 뿌리는 지생난초처럼 뿌리에 솜털이 쫙 있어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지상 뿌리 있죠. 이런 지상 뿌리 저희가 이렇게 키우다 보면 지하의 뿌리가 뻗어서 메인은 여기서 없고 나머지는 이런 뿌리는 그냥 얘가 수분을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어요. 기본 수분은 여기서 공급하고 나머지 여분으로 공급도 하지만 이렇게 달라붙는 역할을 하죠. 달라붙어서 여기 물기가 있으면 여기서도 또 물을 빨아먹는데, 신기한 게 지하 뿌리는 털이 있잖아요. 솜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지생란에서 나오는 특이한 건데, 그래서 제가 왜 같은 품종인데 이런 카틀리아는 지상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뿌리가 호접란도 지상에 나오고 지하에는 없어요. 아니,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 게 솜털이 없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못 찾았어요.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카틀리아는 올라가봐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주로 착생이니까 나무에 뿌리로 붙어 살든가 화분 속에 있는데, 얘네들은 위로 깨끗없이 올라가야 돼요. 5m, 6m, 7m 올라가야 돼서 붙어서 그 기근 있잖아요. 공중뿌리에서 수분도 흡수하기도 하고 잎에서도 습도를 먹기도 하지만 메인은 밑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뿌리를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더 큰 게 있으면 제가 뿌리를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아시죠? 뿌리 차이, 그죠? 이게 지상 뿌리, 이게 지하 뿌리예요. 지하 뿌리는 막 솜털이 있잖아요, 그죠? 바닐라는 이렇게 키우시고 이런 거지. 이거 어떻게 저기까지 보내요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그 뭐지 우리 이거 그 볏짚 그거 이거 지프레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쭉 만든 거 거기다 로프에다가 이렇게 달아도 되고 다른 로프에다가도 매달아도 되고 나무 꽂아가 그거 타고 나가게 되고 내가 집에 나무가 큰 게 있으면 그 밑에다가 얘를 놔두면 그 밑에서 타고 올라가겠지.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가정에서 키울 때는 올라가는 것들이 좀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얘가 출발해서 쭉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또 감아서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매 맺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식재는 반지생란처럼 통기가 잘 되는 그런 부엽이나 아주 통기 잘 돼야 기본이 통기가 잘 되는 거에 심어도 잘 큽니다. 피트머스 펄라이트 이런 거 하고 배 앞에서 해도 잘 크고 이렇게 수태에서도 잘 크고 그렇게 잘 크니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늘비 아너스멈인데 아너스멈은 이대로 그냥 키우시고 이거는 약간 저온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베란다 쪽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안 되면 확장형이라면 최대한 창가에 가까이 져서 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지금부터 밤낮 기온차가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죠? 새벽은 약간 쌀쌀해요. 그럼 이제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온도 편차가 계속 봄까지 나면 어떻게 해요? 화분을 해서 꽃을 많이 달리죠. 그래서 꽃을 나는 전혀 안 보겠다. 뭐 그러신 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실내에서 온도 편차 안 생기게 계속 키우시면 되는데 그러면 길어지고 굵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밤낮 기온차가 나는 곳에 지금부터 도면 내년 봄에 여기서 꽃대가 쫙 나와서 아주 많은 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그리소썸 수아비스멈은 얘도 완전 착생이죠. 그래서 뭐 화분에 키워도 되고 있는데 대신 화분에 키울 때는 플라스틱 분이 구멍이 많이 뚫린 분으로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이 만약에 토분으로 키워도 되고요. 나무나 부작을 해도 됩니다. 이거 그리소썸은 저온 처리하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모든 난초가 밤낮 기온차가 나면 더 성장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저온 처리를 하면서 꽃을 올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 추위에 약하다. 최소한 10도 이상은 유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식재는 작았을 때는 수태를 쓰고 커지면은 바크를 쓰는데 바크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카틀리아든 어떤 거든 가는 바크는 화분에 쓰면 안 돼요. 만약 하게 되면 가는 거 중간 뭐 대자 이렇게 혼합해서 쓰든가 중간 이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가늘면 너무 가늘어서 오히려 바크가 숨을 못 쉬어요. 가는 바크는. 그래서 중간 정도 바크로 키우고 물이 잘 빠지고 그래서 이 난초는 기본적으로 물을 주면 저장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물을 주면 잘 빠지고 잘 말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물을 흠뻑 주고 말리고 흠뻑 주고 말리고를 반복했을 때 가장 완벽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분갈이 이렇게 보시면 뿌리 완전 다 나왔잖아요. 이게 좀 몇 개 나오면 제가 뜯어서 심으세요 그럴 텐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럼 일단 물에 불립니다. 불리고 화분은 신경 쓰면 요 마디 여기 톡톡톡 잘라서 톡 빼고 그래서 뽑아서 하시면 되고 사실 물에 불렸다 이거 다 자르고 다 잘라고 다시 심어도 그렇게까지 문제 생기지 않아요. 금방 새 뿌리 내리니까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타시아 찰스 엠피치 이즈미는 이렇게 해서 꽃대가 나오는데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곤충들이 많이 덤비진 않아요. 진딧물은 간혹가나 위협을 주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 얘가 향이 아주 진한 애기 아니기 때문에 에리데스 오드레이터나 뭐 향기 있는 카틀리아처럼 형체가 막 덤비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특별히 꽃에 뭐 필 때까지 알코올을 뿌리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혈통들이 섞여서 나온 품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시 계열이나 브라시디움 뭐 이런 계통이 있잖아요.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반그늘에서 키워야지 잎이 점이 안 박히고
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막 물러요. 금방 까맣게 물르니까 너무 춥지 않게 12도, 13도 이상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은 언제 피나요? 네, 이런 건 불규칙하게 1년에 한두 번, 두 번, 뭐 심하면 세 번, 네 번도 피는 품종이기 때문에 새순이 나오면 또 피기 때문에 특별히 개화 처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프레리아나 아트로퍼퍼라타가 인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잎이 이렇게 까먹까먹한 이게 심하면 잘라주고 너무 심하면 그냥 조금씩 있는 건 지켜봤다가 더 번지는지 안 번는지 그럼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분갈 이렇게 수태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높지만 너무 높고 그래서 통기불량이 있을까봐 요 정도 3분의 1, 2만 썼습니다. 2에서 이렇게 낮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키웠고, 특별한 건 얘는 없습니다. 비퓨레나리아는 원래 자생지가 남미 쪽이에요. 브라질 쪽에 자생하고 착색 난초고 따뜻하고 선선한 곳. 그래서 키우면 봄에서 여름에 개화를 한다. 봄에서 여름에 개화를 한다는 거는 어떤 뜻이죠? 저온 처리는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마 단일 쪽에, 그러니까 해가, 장일이구나, 장. 그러니까 장일이면 뭐죠? 해가 좀 길어질 때, 해가 길어지는 거. 밤이 짧아질 때. 그러니까 봄에 피겠죠. 그렇게 피는 거기 때문에 개화는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벌브가 둥둥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반드시 건조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충분히 수분을 저장하려고 이렇게 벌브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말리고, 어떤 난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있잖아요. 호접이나 일부 가느다란 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마르고 나서 바로바로 주는 게 좋고, 그러지 않은 모든 난초들은 무조건 하루나 최소한 하루에서 2, 3일 말리고 다시 물을 흠뻑 주는 게 좋다. 근데 말리는 걸 너무 길게 가면 뿌리도 나갈 수 있다. 뿌리도 나가고 다 나가서 뿌리가 없다. 그럼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도 또 견뎌서 에너지를 벌벌 저장해서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레스트레리아 에리아타, 얘는 이제 파나마 국화이기도 하는데 얘는 일단 따뜻한 곳에서 자생하는데 얘는 지생입니다. 지생과 암생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바위 같은 데 붙으면 바위에서 붙으면 착생 아닌가 생각하는데 바위에 이런 그 바위 사이에 퇴적된 토양들도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바위에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 암생으로 이렇게 붙어서 그럼 착생이라고 써놨겠죠. 지생이라서 이런 애들은 저희는 굵은 바크하고 뭐 이런 거 피면서 섞어서 이렇게 키우긴 해요. 근데 지생이라 그래서 반드시 수태에서 못 크고 착생이라서 수태에서 잘 크고 이러진 않아요. 지생은 차이는 1차적인 거는 반그늘이고, 두 번째는 물을 너무 말리지 않고 약간 완전 말렸다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할 때 살짝 물기가 있을 때 주고 줘야지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생난초는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얘도 추위에 생각보다 약합니다. 추위 약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뭔가 해서 이 정도 사이즈 나오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꽃은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말 정도에 꽃이 피는 그런 품종이니까 잘 키우시면 되고, 지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플라스틱 분이나 유약 발라진 화분에서 키워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이 좀 높아도 괜찮다. 지생이기 때문에, 지생 난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란테 루벤스는 9번이죠. 이건 착생입니다. 착생이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지생이고 얘는 착생 난초입니다. 착생 난초는 건조에 당연히 강하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말렸다 줘야 되고, 카란테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의 따뜻한 곳하고 선선한 곳, 반근에서 키우는, 반근을 반양돼서 키우는데, 따뜻하고 선선하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예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키우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키우는 거죠. 선선하게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선선하게는 그래서 빛을 좀 많이 가려줘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건 어려워요. 그럼 우리 거실에 에어컨 룸이 있는데 에어컨에서 키워도 됩니다. 에어컨. 근데 반드시 이래요. 에어컨에서 키우면 식물 다 죽는다 했는데요. 그렇지
쉽지 않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에어컨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에어컨 나온 데다 코 대면 잠깐 있을 때 시원하다는데 거기 5분 10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치에서 금방 감기 걸려요. 더 심하면 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에어컨 바람만 쏘지 않으면 선선하게, 그러니까 선선하게 키워주세요 이런 애들은 될 수 있으면 빛을 여름에 더 적게 보고 바람 통기 잘 되는 곳 에서 키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머드킨 원더랜드 스노우 화이트가 10번이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제가 볼까요? 이렇게 뿌리가 쭉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는데 요거 수태가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 나쁘지, 농가에서는 이 수태 이제 쓰긴 하는데 가정에서는 요거 살살살살 띄고 새 수태 넣어주세요. 이게 대만에 들어올 때 그 수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런 거는 이제 따로 모아놨다가 지생난초 심을 때 섞어서 심고 파피오가나 이런 것도 심을 때 섞어서 심는데 착색난초 심기에는 아직은 괜찮으나 요런 게 썩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포트는 무조건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포트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서 구멍을 가위로 뚱뚱뚱뚱뚱 뚫어서 통기 확보해서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농원에서 괜찮지만 가정에서는 그래 써볼 수 있다. 그래서 키우시면 내년에 꽃필 수 있습니다. 야간 태양들이. 그리고 요렇게 까맣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마르잖아요. 빨리 마르면은 너무 건조한 건데 이런 건 습이 너무 높아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게 곰팡이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벌려서 까주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부러지면 또 부러지면 가슴이 그냥 철렁 해갖고 아이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줘서 까주는데 이때 깔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자마가 있어요. 이렇게 순이 나와 있잖아요. 순도 이렇게 어디 순도 있지만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까면 여기도 순이 있어요. 이건 지금 나오지 않아요. 얘가 먼저 선택된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왼쪽에 났으니까 오른쪽에 순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순이 누가 탁 눌러서 죽였든가 달팽이를 먹었든가 충격을 받아서 못 자라면 이쪽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자랐다가 나중에 분축하게 되면 순이 남아 있어야지 잘랐을 때 거기서 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 없더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아차에서 분질러 갖고 이쪽으로 나왔어. 또 나왔어. 근데 내가 분촉했을 때 문제가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순이 죽었잖아요. 자마가 죽으면 그 뒤에서 나오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올라시아 시를리아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니? 조그만해. 내가 여기 있다. 왜 일로 갔을까? 비올라시아 시를리아는 분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뽑아갖고 수태나 뿌리 확인하고 조금 더 큰 분으로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 바이올라시아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잘 큽니다. 잘 크는데 문제가 뭐냐? 겨울철에 추우면 한 방에 훅 간다. 이거 특히 새순 올라오는 건 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될 수 있으면 베란다에서 따뜻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실로 들어와서 키우시면 되고요. 분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하고 식재 다시 비료 따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비아타 엘레나 911 요거 어린묘 했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큰 거는 없나? 12번 13번인데 어디 있을 텐데 이게 13번 여기 있네요. 요 큰 거는 여기서 한쪽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슬립분이 있으니까 쏙 뽑아갖고 조금 더 큰 푼으로 옮겨주셔도 돼요. 아니면 토분으로 옮겨도 돼요. 이렇게 옮겨서 키우시면 되고 요거가 이제 중요하죠. 얘가 굳어서 또 자라고 또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는 거는 뭐 굳이 분갈이 할 필요 없이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 여기서 한쪽 더 나올 때까지 키워서 그 다음에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키우면 되고 라비아타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틀리아 바시비치아이가 1776이 14번 바시비치아이가 요거 거리요. 네, 바시비치아이도 1776도 여기서 그냥 계속 키우셔도 됩니다. 그죠?
충분히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냥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고 일반적으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틸리아 바시비치아이 쿼시 알바 로크렌시스 15번 토분에 있네요. 토분에 있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물에 불려서 뽑아서 분갈이 좀 더 큰 분으로 바로 하셔도 돼요. 지금은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토분하고 스테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토분은 플라스틱처럼 이게 완벽하게 뿌리가 딱 이렇게 그냥 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으로 스테도 그래서 그냥 뽑으면 뿌리가 다 뜯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쑤셔서 뽑을 필요 없고 물에다 충분히 불리면 조금 좀 빠져요. 왜? 뿌리가 이렇게 완전 밀착되어 있다가 수분이 생기면서 토분에서 수분이 흡수되면서 살짝 밀려갖고 뿡 뜨거든요. 볼 때는 잘 빠지니까 뽑을 때 토분은 항시 물에 담궜다가 부풀려서 뽑으면 훨씬 더 쉽게 뽑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로디게시 알바도 요거는 두 분한테 판매했는데 요거는 네 그냥 이것도 그냥 키워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키우시고요. 로디게시 알바도 특별한 문제 없어요. 처음에 이런 쌍엽종이 처음 들어와서 힘들지 이게 탄력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잘 큽니다. 아주 무럭무럭 잘 크니까 키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파라타 세미알바 셀프하고 이거는 17번 18번은 했고요. 마지막으로 19번에 카틸리아 실러리아나 루브라는 없네요. 벌써 다 나가서 딱 두 개 있었는데 이것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 두 개 있으신 분은 그냥 키우시면 돼요. 근데 실러리아나하고 아클란디아 차이점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경우에 보면 아클란디아는 잎이 좀 빼줄게요. 조금 빼줄게요. 벌보도 얇고. 근데 그런 미디 타입 중에서 실러리아는 벌보가 좀 통통하고 잎이 넓어요. 넓은데 잎 윗면을 보면 이런 카틸리아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아클란디아처럼 반짝거리지 않아요. 뭔가 애가 힘이 없어 보여. 그래서 이 아클란디아는 카틸리아 다른 거보다 빛이 더 적어야 돼요. 빛이 많으면 이게 자꾸 말라 들어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실러리아는 아클란디아하고 틀리게 어떻게 해요? 빛을 좀 더 덜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스터 화이트구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잘 키워 설명 잘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잘 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 발생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도 매주 어떻게 하면 난을 받으셔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빛에 1차적으로 놔둔 그러니까 물론 분갈이 되게 중요하죠. 화분 속에 뿌리가 있나 없나 뿌리가 죽었나 식재가 오래됐냐에 따라서 빨리 분갈이하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분갈이를 어쩔 수 없이 한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하는 이유는 식재가 썩었거나 곰팡이가 쓸어서 뿌리가 썩었을 경우에도 무조건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 오래됐는데 뿌리가 막 나와야 커져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에 식재가 썩기 시작해갖고 뿌리가 썩으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뭐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갈아야 돼. 안 가면 죽어. 그러니까 그때는 가는 거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분갈이 시기가 없이 그냥 분갈이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기 때문에 뽑아서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우리 나나 선생님들도 보시고 있다가 이거는 꼭 이런 나나 선생님 이거는 꼭 설명을 좀 깊이 있게 해주세요라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게 맞아. 구독과 좋아요는 처음 해야 돼요. 끝까지 막 보다가 다 팔았네 내 거 나왔네 하고 딱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끝까지 물론 우리 나나 선생님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앞에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안전방송 이렇게 나가는 게 나을까요? 네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 주말 잘 지내시고 내일부터 주말이잖아요. 잘 지내시고 저는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난파력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